며느리가 나를 바보로 아는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67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마음이 복잡한 적은 처음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순자입니다. 올해 67이 되었고 8년 전에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살고 있어요. 서울 목동에 있는 32평 아파트에서 말이죠. 아들 하나 있는데 올해 38이고 8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며느리 미선이는 35이고 직장을 다녀요. 손자 준호는 올해 초등학교 2학년이고요. 30년 전 아들을 낳고 키우면서 이 아이만큼은 효자로 키워야지 생각했어요. 그래서 모든 걸 아들 중심으로 살았죠. 남편이 일찍 돌아가셔서 더욱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왜 이렇게 어색하지? 특히 며느리와 있을 때 느끼는 그 미묘한 거리감. 겉으로는 다정해 보이지만 뭔가 벽이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그런데 며칠 전 제가 우연히 목격한 상황 때문에 많은 걸 깨닫게 됐어요. 그 순간 그동안 느꼈던 어색함의 정체를 알게 된 거죠. 정말 충격적이었지만 동시에 제 자신을 되돌아보게도 했어요. 혹시 정말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이야기는 8년 전 아들 결혼식 날부터 시작해야겠어요. 그때만 해도 정말 행복했거든요.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한다니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며느리 미선이도 첫인상이 참 좋았어요. 키도 크고 똑똑해 보이고 무엇보다 아들을 잘 챙겨주는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선이가 결혼식 날 제게 한 말이에요. 정중하고 예의 바른 모습에 마음이 놓였어요. 처음 2년 정도는 정말 좋았어요. 명절 때도 성의껏 준비해주고 제 생일도 챙겨주고 가끔 집에 놀러와서 같이 저녁도 해먹고 그랬거든요. 어머님, 이 반찬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저도 배워보고 싶어요. 이런 말들을 할 때는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며느리를 잘 만났구나 싶었죠. 그런데 미선이가 어떤 사람인지 좀 더 말씀드려야겠네요. 미선이는 대학교를 나와서 큰 회사에 다녀요. 성격도 똑 부러지고 일 처리도 깔끔하게 잘해요. 책임감도 강하고 무엇보다 아들을 정말 아끼는 게 보였거든요. 다만 좀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어서 자기 나름의 기준이 확실한 편이에요. 나쁜 건 아니지만 가끔은 융통성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변화가 시작된 건 손자 준호가 태어나고 나서부터였어요. 산후조리할 때부터 조금씩 다른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어머님, 요즘 육아는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고 해요. 책에서 본 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괜찮죠?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아들 하나 키워봤지만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니까 새로운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점점 제 경험을 참고하려 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뭔가 조언하려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은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방식대로 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처음엔 신경 쓰지 말자. 자기 아이는 자기가 더 잘 알겠지 하고 넘어갔어요. 하지만 이게 시작이었어요. 작은 차이들이 점점 쌓여가기 시작했거든요. 미선이는 워낙 꼼꼼하고 계획적인 성격이라 아이 키우는 것도 매뉴얼대로 정확하게 하려고 했어요. 수유 시간, 잠자는 시간, 놀아주는 방법까지 다 책에서 본 대로 하려고 하더라고요. 물론 나쁜 건 아니에요. 요즘 젊은 부모들이 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가끔은 너무 딱딱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래도 처음에는 시대가 바뀌었나 보다 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정말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됐거든요. 손자가 돌 지나서부터는 조금씩 미묘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손자를 보고 있으면 미선이가 여러 가지 당부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어머님, 준호 간식은 이 시간에만 주세요. 너무 많이 주시면 밥을 안 먹어요. 어머님, TV는 하루에 30분만 보여주세요. 육아 전문가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어머님, 준호가 울어도 너무 바로 안아주지 마세요. 자립심을 길러야 한다고 해요. 하나하나는 다 아이를 위한 말들이었어요. 하지만 자꾸 이런 말들을 듣다 보니까 점점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손자와 놀아주는 것도 뭔가 규칙이 많아졌고요. 그래도 이해하려고 했어요. 미선이 입장에서는 아이가 걱정되니까 그러는 거겠다 싶었거든요. 게다가 요즘 육아법이 예전과 다르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어요. 정말 서운했던 건 명절이었어요. 추석이었는데 제가 전통 방식대로 차례상을 준비하려고 했어요. 30년 넘게 해왔던 우리 집 방식대로 말이에요. 어머님, 요즘은 간소하게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너무 힘들게 준비하지 마세요. 미선이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처음엔 제 일을 덜어주려는 배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차례상을 준비해보니 뭔가 예전과 다르더라고요. 제가 정성껏 만든 전통 음식들 옆에 미선이가 사온 간편한 음식들이 함께 놓여 있었어요. 어머님이 만드신 음식도 맛있지만 요즘 아이들은 이런 것도 좋아해요. 나쁜 의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 처음으로 조금 서운했어요. 30년 동안 정성껏 지켜온 우리 집 차례상이 뭔가 옛것이 되어버린 기분이었거든요. 그 후로는 뭔가 미선이와의 관계가 조금 어색해졌어요. 제가 조심스러워하니까 미선이는 더 자기 방식을 고집하게 됐고요. 손자와의 시간도 점점 제한이 많아졌어요. 어머님, 준호 숙제하는 시간이에요. 어머님, 지금은 준호 독서 시간이에요. 어머님, 준호 영어 공부 시간이거든요. 8살짜리 아이한테 벌써부터 이렇게 빡빡한 스케줄을. 제가 보기엔 좀 과한 것 같았지만 요즘 부모들이 다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그렇게 제가 손자와 놀 수 있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어요. 준호야, 할머니랑 잠깐 놀자. 할머니, 저 공부해야 해요. 엄마가 그러래요. 이런 대화가 반복되니까 점점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정말 상처가 된 건 다른 일이었어요. 어느 날 미선이 직장 동료가 집에 놀러 왔는데 거실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미선아, 시어머님이랑 관계는 어때? 힘들지 않아? 다행히 좋은 분이세요. 그런데 그런데 다음 말이 기억에 남아요. 가끔 생각이 다를 때가 있어요. 세대 차이인 것 같아요. 그때는 그냥 넘어갔어요. 세대 차이야 당연히 있을 수 있지 하면서요. 아이 키우는 것도 간섭하시나? 간섭이라기보다는 예전 방식으로 하려고 하실 때가 있어요. 좋은 마음에서 하시는 건데 제가 생각하는 방식과는 좀 달라서요. 그 말을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아, 내가 간섭하고 있었구나. 미선이한테는 그게 부담이었구나. 그때부터 더 조심하게 됐어요. 혹시 제가 너무 나서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말이에요. 하지만 조심할수록 더 어색해지더라고요. 뭘 해도 혹시 간섭이 될까봐 눈치를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 미선이와의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래도 그때까지는 시간이 지나면 서로 맞춰갈 수 있겠지 하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면 그건 너무 순진한 생각이었나 봅니다. 결정적인 사건이 터진 건 지난달이었어요. 손자 준호가 갑자기 열이 많이 났거든요. 미선이는 회사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못 빠지겠다고 했고 아들도 출장 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준호를 돌보게 됐죠. 아이가 38.5도까지 열이 올라서 정말 걱정이 됐어요.
해열제도 먹이고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몸도 닦아주면서 정성껏 돌봤어요. 준호가 할머니 배고파요 해서 소화 잘 되는 닭죽을 끓여줬어요. 아픈 아이한테는 죽이 제일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다행히 오후에는 열이 많이 내렸어요. 준호도 죽을 잘 먹고 기운을 차렸고요. 그런데 미선이가 퇴근하고 와서는 어머님, 준호 어떻게 돌봐주셨어요? 뭐 드셨고요? 닭죽 끓여서 먹였어. 아픈데 소화 잘 되게 해줘야지. 미선이가 잠깐 표정이 굳었어요. 어머님, 요즘은 아픈 아이한테 죽보다는 수분과 전해질 보충이 더 중요하다고 해요. 그 순간 조금 당황했어요. 전해질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럼 뭘 먹였어야 하는데? 이온 음료나 미음 같은 것들이요. 책에서 봤는데, 미선이가 스마트폰을 꺼내서 뭔가 검색해서 보여주더라고요. 여기 보세요. 열감기 때 잘못된 음식 섭취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정말로 죽이 좋지 않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유는 잘 이해가 안 갔지만요. 어머님, 다음에는 저한테 물어봐 주세요. 요즘은 정보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 말에 좀 기분이 상했어요. 30년 전 아들이 아플 때도 죽 끓여줘서 잘 나았는데 그게 잘못된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미선아, 나도 아이 키워본 경험이 있는데 어머님, 그때와 지금은 달라요. 의학 정보도 많이 발전했고요. 그때 아들이 출장에서 돌아왔어요. 미선이가 바로 상황을 설명했어요. 여보, 어머님이 준호 아플 때 죽 먹이셨어요. 죽. 뭐가 문제야? 요즘에는 열날 때 죽이 안 좋다고 하잖아요. 아들이 저를 보더니 조금 곤란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아이 아플 때는 미선이한테 먼저 물어보시죠. 미선이가 이런 건 더 많이 알아보거든요. 그 순간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하루 종일 아픈 손자를 정성껏 돌봤는데 고맙다는 말은 없고 뭔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말하니까요. 그럼 내가 잘못했다는 거니? 그런 게 아니라 요즘은 정보가 워낙 빨리 바뀌잖아요. 미선이가 더 최신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요. 아들도 며느리 편을 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정말 잠이 안 왔어요. 내가 정말 잘못한 건가? 죽 끓여준 게 그렇게 큰 실수였나? 계속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후에는 더 서운한 일이 있었어요. 준호가 전화를 했는데 목소리가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그래, 준호야. 할머니도 보고 싶다. 이번 주말에 놀러 올래? 응. 엄마가 할머니 집에 자주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 말에 깜짝 놀랐어요. 왜? 엄마가 왜 그랬어? 엄마가 할머니랑 있으면 잘못된 것들을 배울 수도 있다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멍하게 앉아 있었어요. 잘못된 것들을 배운다고요? 제가 손자한테 뭘 잘못 가르쳤다는 거죠? 그때 정말 억울했어요. 아픈 손자 돌봐준 것도 사랑으로 해준 모든 것들도 다 잘못된 것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혹시 정말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시대가 바뀌었는데 내가 적응을 못하고 있는 건가? 그날부터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제 자신이 의심스럽기도 했고요. 미선이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키우려고 하는 거겠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는 점점 소외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정말 제가 구식이고 틀린 사람인 걸까요? 아니면 이건 당연한 세대 차이인 걸까요? 그 일 이후로 저는 정말 조심스러워졌어요. 손자가 놀러와도 뭘 해주기가 무서웠어요. 혹시 이것도 잘못된 방법인가? 혹시 이것도 문제가 될까? 하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며느리와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뭔가 조언을 하고 싶어도 어차피 시대가 다르다고 할 텐데 하는 생각에 입을 다물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점 우울해졌어요. 내가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건가? 30년 동안의 경험이 아무 소용없는 건가?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들었어요. 그래서 친구들과도 만나기 싫어졌어요. 다른 할머니들이 손자 자랑하는 걸 들으면 더 우울해졌거든요. 다들 손자와 잘 지내는구나. 나만 이런 건가?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어요. TV 보고, 책 읽고, 그냥 멍하니 있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옆집 김 여사를 만났어요. 순자 씨, 요즘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보여요?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많이 상해 있던데. 김 여사가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모습에 속에 있던 말들이 다 쏟아져 나왔어요. 김 여사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면서 말했어요. 순자 씨, 그런데 미선이가 정말 나쁜 마음으로 그런 걸까요? 글쎄요. 나쁜 마음은 아닐 거예요. 그냥 자기 방식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럼 순자 씨도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요즘 젊은 엄마들이 다 그래요. 정보가 너무 많아서 그런가 봐요. 김 여사의 말에 조금 위로가 됐어요. 그런데 순자 씨, 미선이 입장도 이해해 보세요. 첫 아이라서 예민할 수도 있고, 직장 다니면서 아이 키우는 것도 힘들 테고, 김 여사가 계속 말했어요. 요즘 젊은 엄마들은 정보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인터넷에서 이것도 안 좋다, 저것도 안 좋다 하니까 신경이 예민해지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조금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 미선이도 엄마가 처음인데 힘들겠지. 나도 처음 아이 키울 때 얼마나 불안했는데. 하지만 여전히 서운한 마음은 남아 있었어요. 며칠 후 더 복잡한 일이 생겼어요. 아들이 용돈을 갖다 줬거든요. 어머니의 날을 맞아서요. 어머니, 늘 감사합니다. 이거 드세요. 20만 원짜리 봉투를 주면서 말했어요. 고마운 마음이 들었죠. 그런데 며칠 후에 미선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혹시 저희가 경제적으로 부담드리는 건 아닌가요? 무슨 소리야? 왜? 아니에요. 요즘 경제가 어려우니까 저희도 최대한 절약하려고 하는데 그때 깨달았어요. 미선이가 용돈 주는 걸 부담스러워 하는구나. 미선아, 그런 걱정하지 마. 아들이 어머니한테 용돈 드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물론이에요. 하지만 저희도 준호 교육비며 집 대출이며 여유가 많지 않아서요. 그 말을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아, 이 아이들도 나름 힘들구나. 요즘 젊은 부부들이 얼마나 힘든지는 뉴스에서도 자주 나오잖아요. 집값은 비싸고 아이 교육비는 많이 들고. 그럼 앞으로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엄마는 연금도 있고 괜찮으니까. 고맙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그날 미선이가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 마음이 풀렸어요. 이 아이도 나름 힘든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내가 너무 서운해하기만 했나? 하지만 여전히 뭔가 어색한 건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주말에 모든 걸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은 일요일이었어요. 아들 가족이 저희 집에 놀러 왔거든요.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이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맛있는 거 해주고 싶어서 이른 아침부터 준비를 했죠.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도 하고 손자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도 만들고 정성껏 준비했어요. 어머님, 너무 많이 준비하셨네요. 힘드셨을 텐데. 미선이가 미안해하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가끔 오는데 맛있는 거 해줘야지. 별거 아냐. 점심을 먹으면서는 즐거운 대화를 나눴어요. 준호가 학교 이야기도 하고 아들이 회사 이야기도 하고 할머니, 이거 진짜 맛있어요? 준호가 계란말이를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까 뿌듯했어요. 준호야, 많이 먹어. 할머니가 또 해줄게.
그런데 미선이가 말했어요. 준호야, 너무 많이 먹으면 배 아파. 적당히 먹자.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조금 아쉽긴 했죠. 점심을 먹고 나서는 손자와 놀아줬어요. 옛날에 아들이 좋아하던 종이 접기를 가르쳐 주면서 말이에요. 준호야, 아빠가 어렸을 때 이런 거 좋아했어. 정말요? 아빠도 이거 했어요? 손자가 신기해하며 열심히 따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1시간 정도 지나니까 미선이가 말했어요. 준호야, 숙제 확인해야 하지 않을까? 일요일 오후인데 벌써 숙제 이야기를. 하지만 요즘 아이들이 다 바쁘다니까 그러려니 했어요. 미선이와 준호가 숙제하러 들어간 사이에 아들과 얘기를 했어요. 민수야, 요즘 어때? 직장 생활 힘들지? 괜찮아요, 어머니. 요즘 경기가 안 좋긴 하지만 그때 준호가 화장실에 가면서 거실을 지나갔어요. 그런데 준호가 엄마한테 조그맣게 물어보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할머니랑 계속 놀아야 해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미선이가 대답했어요. 왜? 재미없어? 재미있긴 한데, 친구들이랑 게임하고 싶어요. 그래? 그럼 숙제 다 끝나면 잠깐 게임해도 돼. 하지만 할머니한테는 재미있다고 해야 해. 알겠지? 그 대화를 들으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아, 준호도 할머니랑 노는 게 지루한가? 친구들과 게임하는 게 더 재미있겠지. 조금 서운했지만 동시에 이해가 되기도 했어요. 요즘 아이들은 저희 때와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들린 미선이와 아들의 대화가 더 충격적이었어요. 여보, 어머님 요즘 많이 서운해 하시는 것 같던데.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도 알아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어머님이 가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어떤 말? 예를 들어, 준호 아플 때 죽 끓여주신 것도 그렇고, 요즘은 정말 다르거든요. 정보도 많이 바뀌었고, 그 순간 설거지하던 손이 멈췄어요. 그렇다고 해서 어머님 기분을 상하게 할 필요는 없잖아. 아들이 말했어요. 물론이에요. 저도 어머님한테 상처 드리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아이 교육에 관해서는 저희 방식대로 하고 싶어서요. 미선이 방식이 맞다고 생각해. 하지만 어머니 입장도 생각해보자. 그 말을 들으면서 조금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아, 미선이도 나쁜 마음이 아니었구나. 그냥 자기 방식대로 아이를 잘 키우고 싶었던 거구나.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갔을 때 미선이가 말했어요. 어머님, 오늘 음식 정말 맛있었어요. 고생하셨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이 아이가 정말 나를 무시하는 건가? 아니면 그냥 세대 차이인 건가? 그날 저녁 가족들이 간 후에 혼자 앉아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미선이가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그냥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는 거지. 나도 처음 며느리 될 때 시어머니와 생각이 달랐던 적이 많았는데.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이 덜 아픈 건 아니야. 나도 사람인데 나도 인정받고 싶어. 그때부터 뭔가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주 저는 용기를 내서 미선이와 진솔한 대화를 해보기로 마음먹었어요. 목요일 저녁 미선이가 준호를 데리러 왔을 때 말했어요. 미선아, 우리 잠깐 이야기 좀 할까? 준호는 방에서 그림 그리기를 하게 하고 미선이와 단둘이 앉았어요. 미선아, 엄마가 솔직히 얘기할게. 미선이가 긴장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요즘 우리 사이가 좀 어색하지 않니? 미선이가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느끼셨다면 죄송해요. 미안하다고 할 일은 아니야. 그냥 서로 솔직하게 얘기해보자. 그리고 제가 그동안 느꼈던 서운함을 차근차근 말했어요. 무시당한다는 느낌, 소외감, 쓸모없다는 생각. 미선이가 진지하게 들어주더라고요.
어머님, 정말 그렇게 느끼셨어요? 응. 특히 준호 아플 때 내가 정성껏 돌봤는데 뭔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말하니까 정말 속상했어. 미선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나도 알아. 너도 준호를 잘 키우려고 하는 거잖아. 그때 미선이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사실 제가 너무 예민했던 것 같아요. 예민했다고? 첫 아이라서 그런지 모든 게 불안했어요. 책에서 이것저것 봐도 헷갈리고, 인터넷에서는 또 다른 말들이 나오고, 미선이가 계속 말했어요. 그래서 뭔가 확실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머님 말씀을 들으면 또 헷갈리니까 아, 그래서 내 말을 무시했구나? 무시한 게 아니라 혼란스러웠어요. 어머님 경험도 소중하지만 요즘 정보와 다를 때가 있으니까요. 그 말을 들으면서 이해가 됐어요. 미선아, 너도 힘들었겠다. 네. 사실 어머님한테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몰라서 더 어려웠어요. 그때 저도 제 마음을 솔직하게 말했어요. 나도 솔직히 말할게. 요즘 젊은 육아법이 다르다는 건 알아. 하지만 30년 동안의 내 경험이 완전히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것 같아서 서운했어. 어머님, 나도 사람이야. 인정받고 싶고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고 싶어. 미선이가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을 무시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다만, 제가 표현을 잘못했나 봐요. 그래서 저희가 서로 약속을 했어요. 미선아, 앞으로는 이렇게 하자. 나도 요즘 육아법을 존중할게. 대신 너도 내 경험을 완전히 무시하지는 말자. 네, 어머님. 그리고 제가 뭔가 말씀드릴 때도 더 정중하게 할게요. 그리고 준호 교육은 너희가 주도하되 할머니로서 사랑 주는 건 허락해줘. 당연하죠, 어머님. 준호도 할머니를 정말 좋아해요. 그 대화를 나눈 후에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미선이도 예전처럼 제 조언을 완전히 무시하지 않고 어머님 말씀도 맞는 것 같아요.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저도 미선이의 육아 방식을 비판하지 않고 요즘엔 그렇게 하는구나. 좋은 방법이네 하면서 인정해 주려고 노력했어요.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에요. 아직도 가끔 생각이 다를 때가 있고 서로 아쉬워하는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서로 마음에 담아두지는 않아요. 뭔가 이상하면 솔직하게 얘기하고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준호와의 관계도 훨씬 편해졌어요. 이제는 할머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면서 자연스럽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 일이 있은 지 벌써 몇 달이 지났어요. 지금 우리 가족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완전히 완벽해진 건 아니에요. 여전히 가끔 의견이 다를 때가 있고 서로 아쉬워하는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편해졌어요. 미선이도 제게 육아 관련해서 물어보는 일이 생겼어요. 어머님, 준호가 요즘 밥을 잘 안 먹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식으로요. 저도 대답할 때 조심스럽게 해요. 요즘에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했어. 참고만 해봐.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미선이가 어머님 방법도 좋은 것 같네요. 한번 해볼게요 하면서 받아들이더라고요. 물론 항상 제 방법대로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무시당한다는 느낌은 없어졌어요. 준호와의 관계는 더 좋아졌어요. 이제는 할머니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도 하고 할머니 이거 같이 해요 하면서 놀자고도 해요. 며칠 전에는 준호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 정말 좋은 분이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기뻤어요. 아들과의 관계도 예전보다 자연스러워졌어요. 이제는 미선이와 제가 의견이 다를 때도 아들이 중간에서 어머니 말씀도 맞고
미선이 말도 맞는 것 같은데 절충해 보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말해요. 저도 많이 배웠어요. 젊은 세대는 정말 다른 환경에서 살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정보도 훨씬 많고 선택할 수 있는 방법도 다양하고 그렇다고 해서 제 경험이 무의미한 건 아니지만 그것만이 정답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미선이도 변했어요. 예전보다 제 말에 귀 기울여주고 뭔가 결정할 때 제 의견도 물어보는 일이 많아졌어요. 어머님, 준호 생일 선물로 뭐가 좋을까요? 어머님은 준호가 요즘 뭘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요. 지금 돌이켜보면 둘 다 잘못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제 방식만 고집했고 미선이는 새로운 정보에만 의존했죠. 서로 소통하지 않고 마음속으로만 섭섭해했고요. 하지만 서로 솔직하게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니까 많은 게 해결됐어요. 요즘은 혼자 있는 시간도 훨씬 편해요. 친구들과 만나서 수다도 떨고 취미 활동도 하고 있거든요. 며칠 전에는 김 여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순자 씨,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요. 뭔 좋은 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어요. 가족들과 관계가 좋아졌어요. 서로 이해하게 됐거든요. 지금 제 마음은 정말 편해요. 완벽한 건 아니지만 서로를 존중하면서 지내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세대 차이는 당연한 거예요. 문제는 그 차이 때문에 서로를 무시하거나 상처 주는 거죠. 젊은 세대의 새로운 방식도 존중하되 기성세대의 경험과 지혜도 인정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소통이에요. 마음속에 담아두지 말고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물론 쉽지 않아요. 저도 그 대화를 시작하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대화하니까 많은 게 달라졌어요. 가족이니까 무조건 참아야 한다는 생각은 이제 버렸어요. 가족이기 때문에 더 솔직하게, 더 진심으로 대화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나이가 많다고 무조건 양보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젊다고 해서 기성세대를 무시해서도 안 되죠. 서로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가족은 그 다름을 인정하면서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행복한 가족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요. 그리고 혹시 지금 가족 관계 때문에 고민이 있으시다면 용기 내서 대화해 보세요. 분명히 길이 있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